직장인들, K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월급보다 부동산이라든지 자산 가격 상승이 훨씬 빠르다 보니까 언제 집 살 수 있을까. 제 생각에 아마 사회 초년생들의 그 고민은 거의 절망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좀 많이 해결해 주셨으면. 네. 네. 평생 벌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오고 있죠. 네. 오민영님? 네, 저는 이제 30대 뭐 초중반이라면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아이가 낳고 싶어도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왜? 퇴근하고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이에 대한 교육비도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 편히 아이를 좀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출생률 문제를 해결을 안 하면 이 나라는 소멸하게 생겼어요. 사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인구가 다시 줄어들고 경제 성장이 안 돼. 정말 어려운 문제. 저는 사실 어떤 업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업계는 업계 전체가 중소기업이거든요. 출판업계. 네. 그러면 이런 업계 같은 경우는 국가의 지원이나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되게 커요. 출판업계도 그렇고 콘텐츠 전반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이 줄거나 이런 어떤 정부가 바뀌어서 기조가 바뀌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침체를 많이 느껴요. 일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뭔가가 생겼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그 혜택을 저희가 직접 안 받더라도 뭔가 저희가 더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창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문화국가로 발전하면 출판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럼요. 출판이 살아나야 문화국가가 되죠. 아주 야무진 말씀 네. 해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신수용님. 네. 자산 형성 관련된 말씀은 앞서 분들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되게 다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와서 서울살이를 20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런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있고 그로 인해서 사실 뭐 부모님도 지방 분이시니까 서울에 마땅히 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 주거 문제도 다양하게 생기는데 지금 이제 돈을 버는 입장에서도 사실 국가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제도를 이용을 해도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런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수도권에 꼭 살고 싶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요? 네. 제가 어쨌든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몰리고 젊은 세대들이 몰리는 이유는 양질의 직장, 그러니까 보다 많은 급여를 주고 보다 많은 대우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직장들이 수도권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뭐 출생률이나 뭐 이런저런 게 다 연결이 되지 않나 싶어서 지방에서 좀 좋은 일자리, 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서 뭐 주거비나 이런 문제도 좀 덜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네, 정말 필요한 말씀이신데. 네. 저도 근데 방금 실령님 말씀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제가 경기도 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경기도 우리가 약간의 인연이 있군요. 그럼요. 근데 경기도 사는데 그 직장들은 대부분 괜찮은 직장들은 서울에 있어요, 사실. 서울에 있는데 또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서울까지 가려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그러니까 뭐 경기 남부나 이런 빨간 버스 잘 되어 있는 곳들은 사실 버스 한 번 타면 1시간이나 뭐 50분이면 가겠지만 경기 북부 쪽은 엄청 되게 노후. 네. 그래서 되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뭔가 있어서 면접을 가게 되더라도 되게 연봉이나 그런 것들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서울로 나가려고 하는데 교통편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완전 새벽 일찍부터 가고 그렇다고 서울에 자취를 하면은
월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월세로만 그 정도 나가고 또 생활하는데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을 안 그래도 신입인데 월급을 이만큼 받으면 거기서 월세 나가고 생활비 나가고 하니까 더 돈 모으기 힘들고 더 집 사기 어렵다. 약간 이렇게 악순환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직장하고 주거가 같은 곳에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서 다 서울 안에다가 직장을 만들고 그 주변에다가 집을 짓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앞으로라도 이걸 좀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데 좀 바꾸기는 해야 됩니다. 참 걱정이네요. 후보님, 오늘 5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참 숙제가 많네요. 오늘 좀 이 숙제 듣고 어떠셨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온갖 문제들, 주거, 금융, 그다음에 경제 문제, 뭐 지방 균형 발전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 다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인구 문제나 저출생 문제, 산업 배치 문제, 산업 전환 문제. 또 산업 전환에 아주 경계선에 서 있는 업종이잖아요. 어쨌든 뭐 책임감이 더 커지죠. 그리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어떻게든지 길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하면 그냥 노력이 아니고 정치 분야가 좀 개선이 되면 정말 좋아집니다. 후보님 많이 노력하셔야겠네요. 뭐 저의 잘못도 있죠. 네. 우리의 부족함도 있는데 하여튼 국가 공동체가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이제 국민들이 동의해서 같이 함께 해주면 상황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객관적 상황들을. 근데 개인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사실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객관적 상황을 바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저런 나라가 군사 쿠데타를 해? 이랬지만 더 놀란 거는 저거를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해결한단 말이야? 더 놀랬죠. 근데 우리의 저력인데 그런 저력을 잘 정말 활용하면 더 나은 상황도 만들 수 있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뭐 40대시니까 우리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 얘기해도 괜찮나? 우리가 옛날엔 60평생 이렇게 말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환갑을 지내면 막 그러니까 온 동네가 잘 살았다고 네, 말씀하셨네. 60살을 살기 어렵거든요. 환갑하기가. 네. 근데 요즘은 80을 넘어서 아마 지금 20대는 100살을 각오해야 될 거예요. 100살. 그래서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돼요. 와우. 거의.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부담스러워요? 네. 옛날에는 이제 60평생이니까 20대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한 50대까지 일하고 이제 60대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였는데 요즘은 60대에서 직장을 그만둬도 멀쩡해요. 건강해. 맞아요. 네. 한 75세 정도까지 건강한 상태라 이 정년 문제도 그렇고 또 여명이 살아남아 있는 생존 기간이 뭐 80몇 세 이렇게 됐으니까요. 20대들은 100세로 확실히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좀 힘들어요? 네.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되는 거지? 어쨌든 저희도 잘 준비하고요. 그래도 이게 그런 건 있어요. 그 기원전 어디 무슨 이집트인가 어딘가에서 비석을 발견했어요. 네. 근데 거기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큰일이다. 그런 써져 있어요. 그거 아시죠? 네네네. 근데 그게 수백 세대가 지났는데도 요즘도 그 걱정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세상은 망하지 않았고 더 좋아져 왔거든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지금 막 다들 힘들고 앞으로는 길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이것도 안개 같은 건데 걷어내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미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 일이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40대 같지가 않아요. 그 말씀 나누고 숙제도 정말 많아요. 사실 네. 제가 오늘 사회 보고 있지만 저도 짊어져야 될 숙제가 같이 엄청 많다는 많죠. 생각이 네. 들어서 참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설계도를 잘 그려보면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깁니다.
저 지금 방금 시작했고 이제 좀 몸이 풀린 것 같은데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벌써요? 있어서 오, 정말 아쉬운 엄청 거 빠르네. 있으면 정말 지금이라도 얼른 손 들고 말씀하셔도 제가 좀 시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할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없는가 봐. 아, 네, 생각하시면 아마 집에 가시는 이제 진짜 퇴근길에 그거 얘기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으면 꼭 저희한테 또 따로 메시지 주시면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잘 사니즘,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모든 사람들의 똑같이 꾸는 꿈 아닐까요? 잘 살고 싶다. 그렇죠. 제대로 잘 살고 싶다라는 이 꿈에 대해서 얘기했고 특히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오늘 이 5분의 얘기에 고개 끄덕끄덕 무릎 딱딱 치면서 같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퇴근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직장에서 이거 보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분들의 마음 하나하나 다 잘 새겨서 후보님께 전달 잘 드리겠습니다.